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2조부터인데요. 정의. 관세법상 정의로 옳은 것은 또는 관세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이러면서 이제 시험이 이제 출제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 첫 번째는 수입의 정의. 예, 동그라미 별표. 2조의 1호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2조의 뭐라고요? 2조의 1호라고 해요. 1호. 그런데 이런 건 아주 특이한 구조예요. 그 다음에 3조를 한번 보세요. 이 3조를 보시면은 3조는 그 다음에 번호가 동그라미 번호죠. 이런 건 1항이라고 그래요. 1항. 보통에는 요 조 바로 밑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번호가 나오는데 2조는 좀 특이한 거예요. 그 항을 건너뛰어 가지고 그 다음에 호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는 법을 좀 아세요? 에? 이건 3조 1항, 이건 3조 2항 이렇게 부르고 보통의 경우 한번 5조, 6조 그 항과 호가 같이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이 구조 보세요. 구조. 구조에 보시면 구조는 구조의 1항 안에 1호와 2호와 3호가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를. 그러면 법제 구조 1항 3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법이니까 법제 구조 1항 3호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걸 부를 줄 알아야 되냐? 이 법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2조로 가보세요. 근데 2조는 근데 들어가자마자 항이 없이 바로 그냥 1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하게 제2조 제1호가 바로 수입의 정의입니다. 수입이 뭡니까? 들어오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의 수입과 관세법상 정의가 만약에 같다면 이걸 해놓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해놓은 것이죠. 여기 밑에 그림 보세요. 다른 법령집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기본서 합쳐놓으면서 이렇게 그림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림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법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보시면 수입의 정의가 4개네요. 4개에 대한 설명이 옆에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것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수입이에요. 여기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인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반입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가 들어오는 거냐 이게요. 뭐가 들어오는 거래요? 이제 보니까 외국 물품이 들어오는 거래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이게 바로 수입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데로나 막 들어오게 되면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 사실은 일본과 같은 이런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과 같이 저렇게 보세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밀수라고 그래요. 밀수. 5년 징역 살아요. 갔다 오면 애가 훌쩍 커 있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흔한 형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흔한 것은 이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해놓은 그런 보세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물품 검사를 받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세구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수입이 됐다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데로나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시점, 이게 바로 수입 시점이 돼요. 표시해 놓으세요. 저때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세구역을 거쳐서 들어오게 된다면요. 여기가 바로 이만큼이 보세구역인데 이 보세구역은요. 여기는 관세법상 외국이라고 봐야 돼요. 외국이란 단어가 나올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관세법에서도 막 왔다 갔다 쓰고 있는데 영토상의 우리나라, 영토상의 외국을 말할 때도 있고 우리나라랑 외국이라는 표현을 관세법상 개념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관세법상 개념에서는 여기가 외국인데요. 여기만 외국이 아니고 이 보세구역이라는 곳도 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는요. 확실하게 국내는 여기가 국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관세법상 외국 지역인 보세구역으로 들어갔을 때까지는 우리가 수입이라고 하지 않아요. 관세법상 외국 지역인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 땅에 있지. 우리나라 땅에 있는데 관세법상 외국 지역인 여기에서 확실한 법상 법률상 국내 지역으로 들어올 때 바로 요 시점. 요 시점에 우리가 이제 수입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수입된 시점이고요. 수입된 시점이고 여기 바로 수입된 시점인 거예요. 그렇다면요.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게 수입이에요. 보세구역으로부터 나와서 국내로 들어오는 게 수입이에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는 거 바로 이 시점이 바로 수입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뭘 장난을 치냐면은 이거 봐요. 외국 물품을 반입을 하긴 하는데요. 외국 물품 반입하는데 보세구역 뭐예요? 으로부터죠. 으로부터의 별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는 수입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 으로부터, 으로부터. 그리고요. 그 세 번째 또 그 수입의 정의는요. 이건 뭐 국어 사전에는 없는 정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품이 들어오는데요. 물품이 들어왔을 때 보통 이 위에 거 보시면은 보색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요. 이 들어왔다라는 이 수입 때문에 이 들어오는 순간에 납세 의무가 생기게 돼요. 들어올 때. 물론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만은 이 들어올 때 너 들어왔으니까 세금 내라. 왜요? 언젠간 누군가 쓸 거 아니야. 아직은 안 썼지만 조만간 소비가 예정이 되니까 그 정도 효용이 있다면 미리 세금을 내는 게 좋겠다. 왜요? 그럼 대답은 못 해요. 아니 누군가 이걸 가져와 가지고 국내에서 소비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관세는 그 이론적 기반은 상당히 약해요. 관세를 왜 받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소비하니까 왜요? 그러게.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받아왔는데 상당히 이론적 기반은 약해요. 아, 누군가 그 수입 빵을 먹어가지고 배가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세금을 내야지. 왜요? 모른다. 그냥 받는 거예요. 건달세, 건달세.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냥 막다른 골목에다가 막아놓고는 그리고 나선 들어갈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세는 저렇게 받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인정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세금을 받기 전에 여기서 그 빵을 먹어버려야겠다. 이런 어떤 창의적인 사람들 생겼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안쪽에서 빵을 먹으면 세금 낸 빵을 먹어야 되니까 이 보세구역이라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박스를 열고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세금 내기 전에 빵 먹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거 분명히 세금 내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금 내게 하려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세금을 내는 거는 관세법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관세법 14조를 한번 보세요. 관세법 14조 딱 한 문장이죠. 14조 한번 읽어보세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이 한 문장에 관세법이 자체가 종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뭔 뜻이냐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속뜻은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수출물품도 아니고 반송물품도 아니지만 꼭 수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물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입 정의에 맞는 물품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근데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근데 이거는 국내로 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빵 먹어버린 것은 이게 수입의 정의가 아닌 이상은 세금을 부과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세법 자체가 그 안에서 오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수입이라고 보자고 억지로 만들었어. 그게 뭔 뜻이냐? 여기로 이제 들어가서 빵을 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빵을 어떻게 먹어요? 빵은 먹어봤잖아요. 빵을 이렇게 요걸 딱 보면서 수입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근데 관세법에서는 빵을 이렇게 딱 먹는 거 요걸 갖다가 수입이라 그래. 소비 사용도 수입이다. 아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관세법은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 결국 세금을 부과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서 먹으면 또 그렇게 걸린다고 우리나라 배에서 그걸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다가 먹어. 그럼 이제 관세법에서 이것도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면 이래요. 너는 우리나라에서 먹었구나. 저는 우리나라가 아닌데요. 너는 움직이는 우리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먹어버린 것도 우리나라에서 먹은 거랑 똑같이 취급해서 결국 수입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합니다. 총 이렇게 네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보색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또 어디서 소비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이 소비 사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것도 수입은 수입인데 소비 사용은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서 소비 사용한대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그래서 여기 에서라는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에서. 보는 김에 첫 번째 것도 보시는데요. 반입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걸 조사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반입,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 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 소비 사용. 그러니까 얘만 좀 특이하죠? 에가 없잖아요. 그렇죠?
에로부터 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눠봤지만 법의 원문은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통째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나라 에 반입, 보세구역 으로부터 반입, 우리나라 에서 수비 사용,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 통째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통째로 시험지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복사해서 넣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